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사 종결 처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 제기, 불기소, 타관 송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얘기하면 타관 송치도 결국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공소제기, 불기소, 타관송치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소제기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해서 심판을 구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이제 공소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라는 말은 공소의 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소한다 그러면 공소제기를 기소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구하는 방법, 공판을 구하는 거라 그래서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법, 약식명령을 구한다 그래서 구약식이라고 실무상 부릅니다. 이렇게 공소제기 방법에는 크게 구공판과 구약식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언제 구약식을 하느냐? 보통 448조에 의해서 구약식 할 수 있는 사건은 구약식을 하게 되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 청구했는 때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약식명령에 관한 것인데요. 그리고 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서 구약식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 증거도 명백하고 비교적 구공판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약식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절차의 일종입니다. 약식 절차와 즉결 심판 절차가 이제 특별 절차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약식 절차에 대해서는 강의한 5589 이하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식을 하거나 구공판을 해서 공소제기하는 것이 공소제기다. 네. 공소제기가 되면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공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 부분 뒤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한편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불기소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불기소 처분이 되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와 같은 여러 처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부터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 혐의 없음, 또 죄가 안 됨, 또 공소권 없음, 각하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소를 할 수 있지만 형법 51조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요.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는 필요한 피의자가 도주하여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참고인 중지 같은 경우는 참고인이 확보가 안 돼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기보다는 나중에 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물론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도 나중에 요건이 되면 다시 제기해서 기소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와는 또 달리 이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1991년도 11월 5일자 9일모 68 결정을 보면요.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우 이것이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느냐. 내사 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렇죠.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금 이따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정 신청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내사 종결한 것은 고소 고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가 있지요. 그리고 이 9.15 68 결정은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와 내사를 구별하면서 강의한 141에서 143 이하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와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가 다르다. 그리고 그 내사에 대한 종결은 불기소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편 기소유예라는 게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기소유예. 이 기소유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247조에 보시면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51조의 사정이라는 것은 요 오른쪽에 제가 써놨는데요. 양형의 조건이라고 해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첫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셋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것이 이제 형법에서 얘기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형법 총론에서 다루게 되죠. 양형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한번 용서해 주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것이 기소유예고, 그와 같이 혐의가 충분하고 공소를 소송 조건을 갖추고 있는 등 공소를 제기함에 법적인 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 유예라는 것은 미뤄준다는 얘기잖아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하고,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와 같이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247조 조문에서 보는 것과 같지요. 조문 제목에서. 그래서 이 기소편의주의는 기소법정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기소법정주의에서는 기소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소법정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기소편의주의가 이제 검사에게 재량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권의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한편 국가보안법에는 기소유예 말고 공소보류라는 제도를 국가보안법 제20조에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상의 특례들이 있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선고된 구사도 2598 판결을 보면요. 무고죄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사는 형사소송법 246조 국가소추주의, 또 247조 기소편의주의 규정에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형법 제51조 소정에 앞서 본 51조 소정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 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검사가 일단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의하여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87에서 도출할 수 있는 법리는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다.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확정력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 했던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마 무고로 기소가 됐을 텐데요.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이 과거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있었는데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무혐의 결정했던 사건을 새로이 수사를 제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유예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수사해 보니까 유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적법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이제 실체 유죄 무죄 실체 재판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공소권 남용 이론인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에 해당해서 나중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그럼 과연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뒤에 공소 제기와 관련해서 강의한 1327 이하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부사도 2598 판례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확정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공소시효와 같은 다른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면 다시 공소시효 기간 내에 사건을 제기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그와 같은 확정력이 없다. 확정재판과 같은 이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 타관송치라는 것은 이제 다른 관할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관할. 그래서 타관송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256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건이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이 있는 검찰청으로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할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두 번째는 256조의 2에 있는 것인데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한다. 피고인이 군인이라든지 현역 군인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사법원 재판권에 있는 때는 역시 그 사건을 어디에? 관할 군검찰부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사법원에 송치하기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또 재판권이 있는 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년에 해당해서 요즘에 소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범죄를 저질러서 무리를 빚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소년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1차적으로는 검사에게 또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49조 제1항에 보시면 소년은 19세 이하를 얘기하죠.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법원에도 이제 소년부가 있어서 소년부에 송치해서 소년 사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규정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 또 아동학대범죄에서도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특별법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송치라고 할 수 있죠. 네, 송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송치라고 볼 수 있는데, 관할이 달라서 1191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소년 사건으로 처리함이 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검사가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1189나 1190에서 얘기하는 타관 송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송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 10에 의하면 수사 종결 처분, 검사 수사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수사가 종료되면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종국 처분을 할 수 없다면 기소 중지나 또는 다른 곳에 이송한다든지 또는 참고인 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중간 처분을 하게 되겠지요. 종국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소송 조건을 구비했는지를 검토해서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사망했다든지 법인이 파산했다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소송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심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든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불기소의 한 종류가 되겠지요. 구성요건 해당성에 없는 경우에도 죄가 안 됨이라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이 아니라 검찰사건 사무규칙 69조 1항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문을 해석해 보면요. 그래서 역시 불기소지만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면 동그라미가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든지 증거가 불충분하면 역시 불기소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형의 면제 이제 증거가 충분하고 혐의가 있으면 형면제 사유가 그럼에도 형면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죄가 안 되는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이제 기소유예를 한번 기소유예를 해줄 것이냐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그렇다 싶으면 기소유예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 하면 기소를 하게 되겠죠. 기소를 하는 방법에는 약식 청구를 할 것이 상당하다 그러면 약식 기소로 약식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 싶으면 구공판으로 구공판 구약식 이렇게 갈리는 것을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표 10과 같이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어찌됐건 어떤 처분을 하면 통지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개정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의 통지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45조의 6에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에 대해서 총통지하도록 돼 있고 그 경우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검사의 재수사 요구청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강의안 222, 223 등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사의 처분 후 통지 의무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 258조 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256조에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서는 불기소 또는 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256조의 처분은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관 송치한 경우입니다. 관할이 있는 곳에 송치한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소인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왜 불기소했는지를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뭐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하는데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아닌지, 공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재판이 어떻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피해자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석방되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검사의 권한을 검사가 권한을 행사했을 때 피의자나 고소인 그밖에 여러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둠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기능도 같이 가질 수 있고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종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의 종결은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공소제기와 크게 불기소 처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타관 송치도 있습니다만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과연 어떤 불복 수단이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제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크게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 항고 재항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재정신청 헌법소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이죠. 검찰청법 10조 1항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주체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지요. 이와 같이 주체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범죄 피해자를 할지라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아니죠. 고소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소를 안 했으면. 또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지요. 또 피해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용서를 받느냐. 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검찰에 항고할 수 있느냐. 항고를 할 수 없죠. 왜? 피의자는 고소인도 아니고 고발인도 아니기 때문에요.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주체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검찰 항고제도의 주체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 검찰청법 10조 4항은 이와 같은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고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되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리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1200번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해서 기소해라 이렇게 경정하게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검찰청법 10조 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 항고를 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죠.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이번에는 검찰총장에게 기각되거나 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와 재항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여기서 또 약간 달라지는데요. 항고를 한 자 중에서 이와 같은 제한이 생깁니다. 어떤 제한이 생기냐면 형사소송법 260조에 따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항고는 아까 본 것처럼 고소인이나 펜을 바꾸겠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고소인이나 고발 중에서 260조에 따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고소인과 고발인 중에서 이제 갈립니다. 형법 123조 내지 126조의 고발인은 고소인과 123, 126조의 고발인은 재정 신청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123조와 126조 이외의 제의 고발인이 결국 재항고로 가게 됩니다. 네. 이제 약간 설명을 다시 드리면 검찰 항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항고는 고소인과 고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고가 기각되거나 3개월 내에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으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 가고요. 그렇죠? 형사소송법 260조 다음 시간에 재정신청으로 배웁니다. 고발인 중에서 형법 123조와 126조의 고발인은 역시 재정신청으로 가고 나머지 고발인은 어떻게 재항고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형법 123조와 126조 이외의 죄로 고발한 사람으로 이렇게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 5항에 계속 보면요.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역시 재항고도 결정을 하여야 하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아까 조문 가로 속에 있는 것처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 전부, 그리고 고발인 중에서 형법 123조 내지 126조의 고발인, 오른쪽에 제가 형법 123조부터 126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그 다음에 인신구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폭행, 가혹행위죄, 피의사실 공표죄. 이 사실을 이런 범죄 사실을 고발한 사람은 고소인과 함께 재정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항고에서 재정신청.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재항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가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조 내지 126조의 고발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고발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과 형법 123조, 126조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으로 가고요. 고소인 모두 1, 그리고 123조와 126조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으로 가고 나머지 범죄 3의 고발인이 재항고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 또 이제 재정신청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잘 요 조문을 요 설명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10조 6항은 제4항과 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30일 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항고 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늘려주는 거고요. 7항은 제4항 및 제5항이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서 항고 재항고가 되면 기각해야 되고요.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했을 때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면 30일이 넘었어도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사 종결 처분의 종류로서 기소, 공소제기, 그 다음에 불기소, 또 타관 성취에 대해서 봤고요. 그 두 번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검찰 항고와 재항고를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봤던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는 항고는 모든 사건의 고소인과 고발인이 할 수 있지만 재항고는 고소인을 제외하고 그리고 고발인 중에서도 123조와 126조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 고발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설명을 보면서 잘 분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